베네수엘라도 계속 관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이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마두로하고 그 와이프가 체포 과정에서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이게 갑자기 맥락이 뭔 얘기냐면은 요 보면은 이 얼굴에 이게 마두로의 부인이죠. 그 실리아 플로레스인데 여기 멍든 자국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법정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사파를 그려서 공개할 때도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뭐 좀 꺼즈 같은 거 이렇게 좀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 좀 시뻘건 자국이 있죠. 이게 이건 뭐냐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뭐 혹시 미군이 잡아갖고 때렸냐 뭐 이제 이런 의혹까지 나오니까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미군이 이제 얘들 잡으려고 급습을 하니까 마두로 부부가 두꺼운 철문 뒤로 숨으려고 그랬던 건 첫날에 이제 트럼프가 이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철문에 숨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문을 제대로 못 열고 못 닫은 상태에서 이제 낑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철문에 부딪힌 자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마두로 재판도 법적으로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검찰이 말입니다. 이게 원래는 로스 솔레스 카르텔의 수괴다. 이러고 원래 기소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 5년 전에 기소해 놓고 지금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건데 이걸로 원래 기소를 해 놓고 정작 재판에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안 하더라. 그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더라. 대신에 이제 마두로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마약 밀매를 돕고 보호했다라는 마약 테러 공모 혐의에 더 집중하고 있더라. 아니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 카르텔 델로솔로스라고 하는 카르텔의 두목, 카르텔 델로솔로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베네수엘라 군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에요. 그 조직 전체의 범죄를 입증한다. 이게 어렵고 차라리 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인 마두로가 마약 범죄를 승인했다. 그리고 이익을 챙겼다. 라는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에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베네수엘라 군부 전체를 적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노력이 아니겠느냐. 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내부 사정도 복잡합니다. 또 카라카스 거리에 총을 든 친마두로 무장 세력 콜렉티보라는 애들이 거리에 지금 활보하고 다니고 있어요. 정식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얘들이 무작위로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 검문을 해가지고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을 지지하거나 반정부 시위를 계획하는 정황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마구잡이로 체포하고 있어요. 막 핸드폰 내놔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 중에서 이렇게 마두로 비난하는 거 봤거나 또는 이제 그런 게시물을 올렸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너 수상해. 일로 와. 이런 거죠. 거기다가 언론인 14명이 이 베네수엘라 당국에 구금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국 언론사 소속도 11명이나 포함이 돼 있다는 사건까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내부적으로 이거 마두로를 쫓아냈는데 오히려 마두로 쪽 애들이 국내 이제 반 마두로를 때려잡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이자 또는 이제 동시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이 마차도, 이 여인은 그야말로 이제 아주 긴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게 요즘에 사실 연일 목소리는 내고 있어요. 근데 도통 기회가 오질 않고 있습니다. 당장 베네수엘라로 돌아가서 전면적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싶은데 그게 타이밍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도 별로 도와줄 태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안 도와주느냐? 마두로의 졸개인 로드리게스 부통령한테 권력을 준 사람이 바로 트럼프 자신이거든요. 미국이 마두로를 잡아가더라도 베네수엘라의 안정을 유지할 적임자가 누구냐? 그게 로드리게스 부통령이다라고 CIA가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를 이제 대통령한테 올렸고 대통령도 그걸 승인을 한 거지. 그러니까 딱 마두로 잡아가자마자 로드리게스가 한다라고 미국이 먼저 발표를 하잖아요. 이게 보면 트럼프의 관심사는 석유죠. 그러니까 이제 석유 산업의 재건을 위해서 그게 마두로의 졸개들이건 아니면 마차도건 간에 그게 누구냐가 어떤 세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안정이 사실은 중요하다. 베네수엘라의 안정을 만들려면 그게 뭐 억압이 됐든
아니면은 뭐 평화가 됐든 간에 마차도보다는 마두로의 졸개들이 차라리 더 낫겠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내부 탄압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은 트럼프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동시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베네수엘라가 석유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미국에 수출하는 협상. 그동안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는 주로 중국에 80% 정도가 중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물론 일부 미국으로 가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해상 봉쇄를 하는 와중에도 미국으로 가는 건 그동안도 쭉 갔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전부 미국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베네수엘라 석유는 좀 특별하다고 했죠. 이 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고 아주 걸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그러면 떠올리는 게 비교하자면 식용유 같은 느낌 있죠. 근데 식용유하고 비슷한 통에 담겨져 있지만 식용유는 그냥 따르면 쭉 나오죠. 근데 옆으로 기울여가지고 쭉 짜야 나오는 거 있습니다. 조청 같은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네수엘라 석유는 약간 조청의 느낌인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모래도 섞여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빼내지 않으면 관이 막혀요. 그 외 조청도 물력 같은 거 오래 두면 그거 굳어가지고 빼내지도 않고 막 빠지지도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 빼내지 않으면 굳어서 못 쓰게 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해상 봉쇄를 당했기 때문에 이걸 수출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 좀 있으면 이제 다 망가진다. 그런데 그럼 빨리 빼야 되는데 어디로 빼는 게 좋냐?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할 거 하나. 이 특별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정제하기에 최적의 시설을 가진 곳이 어디냐? 그게 미국 텍사스하고 루이지애나의 정유 공장들이에요. 사실은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이 미국 석유 회사들이 오판을 했어요. 이 앞으로는 식용유 같은 원유는 귀해질 거다. 대신에 이 조청 같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식용유 같은 게 언뜻 생각해도 더 좋은 석유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 떨어졌고 이제는 좀 약간 질 떨어지는 그런 이제 끈적한, 그래서 정제해서 할 일이 많은 이런 게 많을 거다 싶어서 그쪽으로 최적화된 시설을 잔뜩 지어놨어요. 그런데 막상 그때 벌어진 일이라는 거는 베네수엘라는 이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해버려가지고 미국으로 아예 미국을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미국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죠. 바로 셰일 혁명인데, 문제는 이놈의 셰일이라는 거는 이게 뽑아내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일단 뽑아냈을 때 상황에서는 이건 거의 물 느낌이거든요. 식용유보다 더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유공장 팽팽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으로 돌린다?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기름값을 낮출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일단 놀고 있던 원유 공장에 일감 만들어줘요. 정유 공장, 석유 회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돈 많고 국가 경제에 또 차지하는 비중 높고 입김이 세죠. 게다가 이 텍사스라는 데가 어디겠어요? 여기가 공화당의 텃밭 아니에요. 지금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트럼프 눈에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오로지 올해 중간 선거밖에 없어요. 미국의 외교 정책이 뭐 전통적인 외교 문법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미국 국내 정치 문법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에 중간 선거를 지면은 자기가 또 탄핵 당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이게 당원 행사예요, 당원 행사. 당원들 앞에 하소연을 한 겁니다. 이게 글쎄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 탄핵이라는 게 이제 과장이 아닐지도 몰라요. 미국도 뭐 워낙에 지금 극단적인 정치 문화가 돼가지고 뭐 하다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그냥 뻑하면 나오는 게 이제 탄핵이 돼서, 그렇다 보면은 트럼프는 실제로 절박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에 지지층도 좀 공감해 달라. 내가 지금 마음 다급한 만큼 당신들도 다급하게, 그러니까 좀 더 치열하게 지지해 달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올 한 해 이제 트럼프의 목표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유럽은 지금 그린란드를 걱정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문제는 그린란드보다는 쿠바예요. 트럼프의 1차적인 관심사도, 그린란드도 크게 본 관심사겠지만 1차 관심사는 오히려 쿠바다. 방금 지금 텍사스 얘기했지만은 공화당,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트럼프의 아성은 텍사스보다도 오히려 또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에 자기 이제 말을 하고도 있고 자기 플로리다에 살고 있고. 근데 플로리다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해도 2개국어를 해야 돼요. 미국 다니니까 영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를 해야 돼요.
왜냐? 여기에 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천지백가래요. 여기에는 오히려 영어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스페인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플로리다에 코앞에 있는 데가 어디냐? 쿠바다. 여기 이제 플로리다 끝에 점점점점점점 가는 게 이제 키웨스트라는 동네가 있어요. 키웨스트가 이제 뭡니까? 마크 트웨인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유명한 미국의 작가 해밍웨이 해밍웨이가 말년을 보낸 곳으로도 유명한데 그 키웨스트의 어느 카페나 술집이나 심지어 거리 곳곳 노상에까지 전부 쿠바 사느라 그러면서 시가를 팔아요. 물론 대부분 다 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남미 사람들, 남미 출신들 천지빛깔인데 그 중에서도 쿠바가 제일 가깝잖아요. 여기 뭐 진짜 과장 좀 보태면 헤엄쳐서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쿠바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미국더러 내 조국 쿠바를 건드리지 마세요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카스트로 정권에서 못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지금 쿠바를 친다는 건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거잖아요. 박수치고 환영하지. 오히려 미국에서 안 친다 그러면 제발 좀 카스트로 좀 쫓아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지.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트럼프는 정작 내켜하지 않았는데 국무장관 루비오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밀어붙였다고 하잖아요. 트럼프를 그냥 꾸역꾸역 설득해갖고 그냥 트럼프 등 떠민 게 바로 이번 마두로 체포작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루비오가 바로 이 플로리다의 상원의원이잖아요. 여기 사는 남미 이민자들의 분위기가 그렇고 그 사람들의 입김이라는 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다. 이 분위기를 보면은 쿠바라는 게 사실은 진짜 더 문제다라는 게 되는 건데 사실 미국이 꼭 군사작전까지 하지 않더라도 쿠바는 이제 정말 힘들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마두로 체포 과정에서 경호를 맡았던 쿠바 요원 32명이 사살당했어요. 죽었는데 마두로가 체포당하도록 허용한 자체도 문제지만은 문제는 마두로가 체포당하는 동안에 이게 뭐야? 자기들은 32명 다 몰살당하면서 미군은 단 한 명, 털끝도 못 건드렸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완벽하게 당했다. 쿠바에다가 경호를 맡기면 안전하다라는 게 남미 지도자들, 권력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신화예요. 신화가 무너진 거예요. 쿠바에는 어떤 정보기관 업무, 그 다음에 이제 경호 업무라는 게 그 자체로 쿠바의 수출품이에요. 과거에 이제 그 케네디하고 막 각 세우던 시절에 그 피델 카스트로 암살 음모를 저지하면서 이제 그 쿠바 정보기관의 명성이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들 일 잘한다 그래가지고 나도 좀 지켜다오 그래서 뭐 앙골라나 파나마나 이렇게 외국으로 이제 파견 근무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수출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국내적인 어떤 반체제 움직임을 포착하는데 아주 탁월한 노하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성이 자자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안보를 수출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석유를 주고 이렇게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윈윈이 됐던 건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가던 석유는 미국이 해상봉쇄를 딱 해가지고 그게 딱 끊겨버렸어요. 석유 없어가지고 쿠바 쩔쩔매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남미에서 그 명성이 자자하던 얘네한테 맡기면 안전해. 그 수출품 그나마 그 정보기관과 경호의 능력도 이제 미천 다 나왔다. 그럼 뭐냐? 쿠바는 이제 손가락 빨일만 남았다. 여기서 미국이 손가락 하나 까딱 대면은 쿠바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여기에 굳이 군사작전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 다음 일이다. 지금 당장 쿠바는 먹고 살 게 걱정이다.